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0개 특구 후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 5개가 통과했습니다. 익산이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신약 개발 등 3가지 실증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군산 개사동 폐총에서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가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폐총을 조사한 결과 당시 바닷길을 통한 국제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고대 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날 술자리에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에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감쌌습니다. 한편 가처분 심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이 김관영 지사의 현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고발인과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 및 이해 유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찰은 확보된 음식점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참석자가 받은 현금 규모나 지급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구도가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8일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동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신청된 20개 특구 후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 5개 특구 후보가 통과했습니다. 익산이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신약 개발 등 3가지 실증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차세대 동물용 의약품 규제자유 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평가에 도전장을 던진 특구 후보는 전국에서 20개, 이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분야를 포함해 5개 특구 후보만이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 전문 시설이 집적화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시에 동물의약품에 특화된 그런 클러스터 사업들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를 하면 전라북도는 그런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된 지역으로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국내 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지정이 된다면 전북이 유일한 특구를 보유하게 됩니다. 특구 운영을 통해 백신 개발 능력 등이 확보된다면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정읍 등 9.7제곱킬로미터 부지가 정부로부터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 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과 국내 자가 백신 대상 품목 확대 독성 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등 3가지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품질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대체 가능 물질 검증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업체의 개발 부담을 줄이고 상용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이 연구 개발과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종 선정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구부 능선을 넘어선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익산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전초기지로 나아갈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지방교부세가 전북에 7천억 원 넘게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은 141만여 명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3천억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목세 보통교부세도 4,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이달부터 확대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급이 종료된 일부 아동들은 소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인구 감소 지역은 3만 원까지 추가됩니다. 한편 도내 지급 대상은 7만 7천여 명입니다.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난해 고령 친화식품 시장 매출은 127억 8,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50배가 성장한 겁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고령 친화식품은 268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진흥원은 유통과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광종 도지사 공천신청사에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신청자가 겉은 국민의힘이지만 속은 민주당이라고 발언해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광종 씨는 아리랑당으로 옮겨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세종 아파트 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익산 시민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박의성 씨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씨는 이 자리에서 최 후보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당 차원의 엄중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최 후보가 소유했던 세종시 아파트의 매각 과정에서 저가 매도와 이자 대납 등 석연치 않은 거래가 의심돼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 검증센터에도 검증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군산에서 예비후보자가 첫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 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기본소득당 고명석 후보가 지난 2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후보는 기본소득당 군산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 서남대 교수와 대학원장을 지냈습니다.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나선거구는 당초 고 후보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군산 개사동 폐총에서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가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폐총을 조사한 결과 당시 바닷길을 통한 국제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고대 유물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개사동 옥구저수지 인근의 한 구릉. 밭 사이에는 하얀 석회가루를 뿌린 듯 조개 껍데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쌓여 형성된 이른바 조개무덤 폐총입니다. 이곳에서 기원전 3세기경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로 추정되는 그릇 받침이 발견됐습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외반되면서 안에는 구멍이 또 뚫려져 있어서 일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기보다도 아마도 제사와 관련된 그렇게 사용된 그런 그릇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발굴 결과가 서해안을 통한 고대 해상교류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이 선박이 머무는
기양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해안가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북동쪽 일대에서는 최대 두께 50cm에 이르는 폐각층이 확인됐으며 굴과 백합, 핏불고둥 등 다양한 조개류와 마안의 대용, 시루 등도 발견됐습니다. 또 개의 아래턱뼈와 어린 돼지의 어깨뼈, 그리고 도내에서는 드문 물범뼈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물범뼈는 당시 해안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과 생업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평가됩니다. 이 폐총 유적이 과거에 이 쓰레기 유적이라고 해서 유기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잔종 상태가 양호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여기서 출토된 이런 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대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식생활,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군산시는 앞으로 발굴 범위를 넓혀 주거지와 무덤의 흔적을 찾고 서해안 지역의 선사와 고대 국제 교류 양상을 밝히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개사동 폐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흔적이 쌓인 개사동 폐총. 선사시대 삶의 모습과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특별교부세 90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하천 준설과 빗물바지 정비 등에 사용됩니다. 또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석축과 옹벽, 배수로 등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청년 정책을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오늘 제1회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5대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은 청년의 삶을 진입과 정착, 확장, 전환해 생애주기 4단계로 구분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의견 등을 반영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면접 정장 대여는 다른 지역에서 면접을 볼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군산시가 복지부의 중간집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일정 기간 머물며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 입주 어르신들은 방문 진료와 재활치료, 식사 지원 등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도서 지역이 많은 군산의 특성상 퇴원 후 섬으로 귀가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익산시 팔봉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SUV가 서로 교차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도내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요구에 나섰습니다. 전북 지방선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 지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33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지난달 군산의 인구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군산의 인구는 25만 5,565명으로 전달보다 321명이 줄었습니다. 시는 대학과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 이동에 따른 일시적 유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교육 사유에 따른 관외 전입은 389명인 반면 관외 전출은 837명으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를 열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올림픽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AI 경기력 분석과 스마트 경기장, AR, VR 기반 몰입형 관람 등의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도는 문화와 친환경, AI, 평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임실경찰서는 3일 경찰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할 예정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일 전주 완산구 평화동에서 행인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로 CCTV 등을 분석해 2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6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도 높은 6.9도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6일 빠른 3월 28일이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76.5mm로 도내 주요 댐 저수량도 평년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은 과일 간식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돌봄 교육에 참여하는 1, 2학년 학생 1,800여 명에게 국산 과일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시는 표준구격 등급이 상 이상인 제품과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 활용해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정규 직원 5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상반기에 일반 행정 2명, 회계 1명, 토목 1명, 건축 1명 등 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5일 동안이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7월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전북도가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직전 학기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졸업 후 5년 이내의 청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저연차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시청에서 부시장과 저연차 공무원들이 참여한 노필터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토크쇼는 저연차 직원들이 조직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각국의 간부들이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제시된 의견 가운데 실현 가능한 사안은 반영하고 어려운 사안은 이유를 설명해 조직 내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초등학생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를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2026년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체험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아동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익산시 황등면 주민 김길순 씨가 이웃돕기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황등면 내 개인 후원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에서 16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